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명지대 조동훈 교수님 모시고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 테셋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용할 교재는 그 테셋 2014 기출문제 해설집 빨간 책 이것을 이용할 거고요. 제가 제일 뒤쪽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2회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제가 몇 개를 좀 선정을 해서 계략적인 개요와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얼마 전에 컬럼 그 생생 토크, 그다음에 또 생생 토크를 하면서 예고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른 그 TV 시청자 여러분들 대학생이겠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뭐를 우리가 좀 기여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요새 관심 많더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공인 1호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특별히 뭐 한국경제신문을 의식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공인 1호니까 한번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갖고 좀 호흡을 좀 맞춰봅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우리 김영호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예상 문제죠, 그죠? 네. 2회분 중에서 1회분에 이제 몇 개의 문제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학교에서 학점 갖고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스토리텔링이랄까, 이제 뭐 출제자 의도, 그 다음에 이제 어순한 핵심 개념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부드럽게 좀 풀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바로 뭐냐면 제시문을 읽고 가로 안에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건데, 이 공유주의 그 비극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유권이 설정이 안 되면은 뭐 금방 그거 다 망가지잖아요. 토지도 금방 이제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수산자원도 국가별로 쿼터를 안정하면 아마 금방 고갈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이 테셋 마을에 저수지가 있는데 누구 소유도 아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금방 물고기 없어졌다.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한계 효용 체감,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즈 정리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위 공유의 비극입니다. 이제 지가 들어도 돼요. 공유지의 비극. 그래서 트레지디 오브 커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아시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이제 숫자가 이제 하나 줄고 하나 느는데, 아프리카 코끼리가 무슨 뭐 그걸 왜 줄겠어요? 근데 아시아 코끼리는 이제 다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애완동물은 멸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왜? 그거는 공유지 비극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실업률 계산인데, 사실 이제 우리 뭐 그 특히 이제 뭐 일반인들이 더 좀 괴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공표되는 실업률이 얼마 없는데 뭐 주변에 너무나 백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4번 보면 우리나라 통계 기준상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냐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우리 보는 거잖아요. 실업률과.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취업할 의사가 없다. 그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컨대 보면은 주부도 사실은 이제 직업인데 가사일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취업자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사 일에 종사하는 주부를 또 실업자로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 주부라든지 또는 이제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한 무슨 이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빠지니까 일자리가 없더라도 실업자로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로 포착되는 것은 뭐냐면 활발하게 구직을 하면서
굳이 활동을 하면서 구직이 안 된 사람만 잡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의사가 있는 사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만 이제 잡히다 보니까 이제 뭐 절망 실업 같은 거 다 빠집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은 뭐 교통사고를 뭐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될 때까지 집에서 가게 일을 돕는 어떤 자영을 하는 경우에 이제 가족노동, 그다음 주부들 전부 다 이제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실업자 실업률에 어떤 이런 통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네. 요즘에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더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직접적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서 몇 명 고용된다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이 고용률로 하면은 이게 정확한데, 이게 높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실업률을 좀 낮추기 쉬우니까 낮추기 쉬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한 대로 고용률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뭐 그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고용률 제고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은 가장 기초되는 문제인데, 대체하고 그다음에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비싼 걸 피하고 싼 거를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경합 관계가 되는 거죠. 콩나물 비싸면 우리가 숙주로 가고 반대로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커피하고 설탕 결합 소비되잖아요. 네. 그죠? 커피에 스푼 뭐 설탕 스푼 2개, 3개. 그러니까 이게 보완제하고 이제 대체제인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되는 쪽으로 피해가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또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가서 해당되는 그 재화 소비가 줄면은 거기에 결합 소비된 보완제 수요도 줄게 되죠. 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쉬운 거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림 이제 그 나와 있는 이제 그림 10인데, 요거는 그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가계하고 금융회사, 기업, 해외가 있는데 이제 그 화폐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가계는 이제 흑자 주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다 저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초로 기업에게 대출을 하죠. 은행 같은 경우는. 그다음 우리는 또 이제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바로 이제 회사채를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해서 이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 이제 해외로부터도 이제 펀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쯤 되면 충분히 네. 달러 표시의 어떤 뭐죠, 그를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을 이제 여기 이제 그 정리한 것이 이제 거기에 가불병정 4개 보기가 있는데, 기억이 많을수록 니은이 적을수록 좋다. 요거를 봅시다. 기억이 많다는 거는 이제 저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연이 적을수록 좋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그 대출을 뭐 적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으면은 그 기업과 디귿이 모두 증가한다. 이자율이 높으면은 기업은 뭐죠? 가계가 이제 저축을 더하는 거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부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 디귿이 뭐냐면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기업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예컨대 그러면은 이제 이자를 높아지면은 기업이 돈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의 부족은 리얼이 증가하는 원인이다. 기억의 부족이 바로 이제 가게에서 금융회사에도 이제 저금을 이제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보면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펀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차입이죠. 펀딩보다도. 그렇죠. 말 정확히 하면. 그래서 이제 해외로부터 이제 차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이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이제 기업에 이제 바로 이제 뭐 펀딩을 하는 건데, 회사채를 발행하고 등등 해서 외채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네. 요거는 맞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뭐 좋은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4번, 15번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건데, 그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징을 설명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그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 활동은 다른 경제 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외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이것이 계산이 붙질 않는 거죠,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양봉하고 이제 과수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꽃가루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수원에서는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업자한테 청구하면 못하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양봉업자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과수원이 없으면은 아마 그 꿀을 갖다가 딸 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그 앞에도 좀 뭐 보기가 뭐 마땅치 않아서 이제 얘기를 다시 한다면은 꿀벌들이 과수원 없으면 굉장히 출퇴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를 확 줄여줄 수 있는 게 과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어떤 진입을 제한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품 공급량을 줄여갖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기업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독과점이죠, 독과점. 네, 그래갖고 요거는 뭐 흔히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규제하게 돼 있죠. 그 다음 그 세 번째, 다수의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개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공공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임승차가 이게 사실 가능하잖아요. 네. 기차표를 안 끊고 절대로 뭐 기차 못 타는데, 그죠? 뭐 치안 같은 것도 거저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15세 이하 아동들은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세금 안 내는데, 그래서 15세 이하는 치안 서비스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다. 이게 얘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공공재. 그래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독과점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그 시장 실패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뭐죠, 이거를 이제 좀 직접 뭐죠, 생산을 하기도 하고, 공공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또는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서 이제 독과점적인 어떤 뭐죠, 그런, 그러니까 소비자 위에 분리많은 생산자로서의 어떤 그런 지배적 행위를 막는 거죠. 네, 막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외부 효과 같은 경우 있으면 이제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세금 또는 보조금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놓치기 쉬운데 이것도 있어요. 고래하고 새우가 전혀 별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우하고 고래가 어떻게 보면 뭐 별거죠. 그렇지만은 고래는 새우를 뭐 이제 그 주로 먹기 때문에 새우가 남획되면 고래 서식 환경이 나빠져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끼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새우 잡는 사람하고 고래 잡는 사람이 아마 협정을 맺을 거예요. 아니면 M&A도 가능하죠. M&A. 그래갖고 이제 서로 좀 그 외부 효과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나 하는 걸 아마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아니면 아예 새우를 잡는, 그 다음에 고래를 잡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M&A를 해서 같은 지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 조건 텀스 오브 트레이드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개념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교육 조건도 보면은 우리 봉급자를 보자. 우리는 뭐를 팔죠? 우리 노동을 판단 말이에요. 임노동이죠. 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필요한 뭐 소비재를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는 임노동으로 해서 월급은 안 올라. 왜 그런지 글쎄 안 올라. 근데 우리가 사야 되는, 심지어 짜장면부터 시작하고 택시요금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거는 안 오르고 내가 사는 것이 비싸지면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농부로 바꿔도 되죠. 농부가 파는 뭐 과일, 그 다음에 뭐 농작물 가격은 안 오르는데 공산품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를 국가 경제로도 봐도 되죠. 우리가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이 비싸지고 수입하는 게 싸지면 좋죠, 우리한테. 네. 유리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텀스 오브 트레이드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일정량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출해야 되느냐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풀어보는 건데,
여기 이제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GNI는 상승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조금 뒤로 미루고요. 네. GDP는 교육 조건을 반영한 지표도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뭐 교육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뭐 교육 조건이 들어올 건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은 우리가 좀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유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교육 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인데 그게 아니죠. 계약시키는 거죠.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사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교육 조건을 개선시키는 거죠. 악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까다로운데,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좋은데, 수출량이 많아지는데 그건 아니죠.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죠? 수출하는 것이 비싸지면은 수출량은 줄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수출량이 적게 줄면은 수출액은 그 자체가 볼륨은 커져요. 네. 근데 만약에 탄력성이 돼가지고 교육 조건이 좋아진 쪽보다 훨씬 더 물량이 많이 줄면은 뭐죠? 수출액 자체가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GNI는 그는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 조건 말 그대로 이제 같은 소득이라도 우리가 훨씬 더 뭐죠? 수입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GNI는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그 소비자 주권, 우리 사실 좀 까다로운 얘기인데, 뭐 그 모든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정치에서 얘기하는 건데 경제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시장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소비자로서 지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누굴 위해서 뭐 이론을 투표할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재고가 생산되는 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브레인트 오브 컨슈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 없다,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쪽에 얘기가 많아요. 주로 뭐냐면 이제 여기 19번이 되겠는데, 우선 뭐냐면 이제 소비자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은 있어서 안 된다 주장하는 쪽에 논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소비자 주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는 뭐냐면은 광고 등에 의해서 생산자 판매 전략에 휘둘렸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 그대로 있지는 않았지만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자 주권을 오인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휘둘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자 주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소비자는 전문 지식이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죠. 네, 사회적 비전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소비자 주권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제 소비자 주권을 부정하는 쪽에 논거가 아닌 것을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소비 행위는 외부성이 존재해서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거죠. 그렇다면은 소비자 주권이 이것이 이제 일단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원하는 대로 마약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소비자 뭐 비합리적이다, 이것도 이제 그쪽 논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소비자들에게, 다시 부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비 그 형태가 아니에요. 행태가 일어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원 일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그 특허에 대해서 좀 봅시다. 특허요. 특허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특허를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허를 너무 오래 보호하면 어떤 게 생길까요? 사실 특허는 이제 개발하기 힘들어도 개발된 걸 쓸 때는 비용이 전혀 안 들잖아요. 따라서 골고루 쓰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특허 인정 안 하고 골고루 쓰면 누구도 특허 개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중요한 그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문제 아니에요. 특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특허의 범위를 넓게 정하면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 개발 투자가 늘어난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정확히 보면은 특허 범위가 아주 넓게 잡히면 우선 잘못하면 뭐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서둘러야 돼. 따라서 뭐냐면은 그 투자 범위를 넓게 정하면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가 빨라진다가 맞는 거죠. 빨라진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요. 특허 그 기간을 길게 하면은 독점 피해가 줄어들고 특허 기간을 길게 하면 독점 피해가 사실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나는데 그거는 뭐 맞습니다만 근데 독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여기도 방점이 찍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허 제도는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죠, 보면. 그렇죠. 뭐, 그, 특허는 뭐 별도로 누가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소기업에서 온 거다. 뭐, 김 씨가 낸 특허하고 박 씨가 낸 특허하고, 그건 뭐, 차별되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다섯 번째, 새로운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할수록 기업은 특허를 서두른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새로운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하면은 특허를 굳이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특허라는 건 뭐냐면 금방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느긋하게 할 겁니다. 용이하다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맞는 건 뭐냐면 이제 특허의 범위를 좁게 정하면은 기업들의 연구 개발 중복 투자가 줄어든다. 이건 맞죠. 사실은 이제 특허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많은 사람 동시에 뛰는 거예요. 보면요. 그 중에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위너예요. 한 명 안에 한 명. 그럼 나머지 99명 뭡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특허의 범위를 좀 좁게 해야 돼요. 좁게. 이래갖고 청탁에 피팅된 사람들만 소수 경쟁하는 게 맞죠? 보면. 그걸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덤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연예인들, 그 다음 체육인들이 되고자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면은 대박인데, 여기 보면은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이 특허에 해당되는 식으로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데 그럼 아이돌이 몇 명 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라면 나머지는 뭐죠? 따라서 우리 많이 시사를 좀 받는 대목이에요,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질이 아닌 사람들까지 가는 건 무제 낭비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특허까지 지금 25번 문제까지 오늘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시간부터 29번부터 뒤쪽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